허리 엉치 통증이랑 발저림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분이요, 대학병원 4군데 갔고요,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에 2군데나 갔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심지어 빡센 허리 시술을 3번이나 했어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불편한 위치는 허리 엉치 통증 이렇게 나타나고, 종아리 발저림, 오른쪽 발바닥 통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 있으시고요. 앉는 거는요, 10분만 앉아 있으면은 바로 통증 저림 발생해서 못 앉아 있으시고요. 걷는 것도 한 3분만 걸으면은 저림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심해지면은 눕는 것도 포함해서 24시간 증상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증상이 심하죠. 근데 심지어 이 상태가 대학병원 4군데, 척추 전문병원 2군데서 시술까지 3번이나 했어요. 재활도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니셨거든요. 이분의 치료 히스토리가 꽤 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그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시술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좀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은 완치 프로젝트고요. 1회차, 2회차 영상까지 제가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우선 치료 영상 먼저 보시고요. 이어서 치료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요? 왼쪽 발바닥, 발등, 종아리, 저림, 땡김 현상, 그게 이제 제일 심하고요. 그리고 엉치 통증하고 허리 통증. 그러면은 엉치허리 통증하고 종아리 발 쪽에 저린 거는 같이 나타납니까?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별도로 볼 수도 별도이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네요. 저리고 땡긴 거는 어떤 동작에서 제일 심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게 오른쪽 발바닥 저림 땡김이 있어요. 오른쪽도? 오른쪽은 이제 발바닥만 오른쪽은 발바닥만 저리고 저림 떼고 땡김, 저림 땡김인데 왼쪽은 발바닥, 발등, 종아리까지 다. 그렇죠. 왼쪽이 이제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 네. 하면은 오른쪽은 50. 왼쪽 저린 거는 언제 제일 심하세요? 평상시에 안 걷고 누워 있어도 저림 땡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런데 네. 심해지는 거는 걸을 때, 특히 발바닥이 한 3분 정도 걸으면은 왼쪽 발바닥하고 오른쪽 발바닥이 땡김에다가 밑에 마치 뽁뽁이가 붙어가지고 있는 남의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내 발바닥 같지가 않은, 그러면서 살짝이 이제 통증까지도 이제 느껴져요. 네, 어쨌든, 그리고 네. 허리도 이제 같이 엉치 통증하고 허리도 걸을 때 그것도 3분만 걸어도? 한 3분, 5분 정도 걸으면은, 나타나. 가장 엉치허리 편안한 거는 누웠을 때. 누워있으면은 허리 통증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요. 누워있으면 좀 괜찮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발바닥 저림하고 당기면 이거는 누워있어도 저림 당기면 24시간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걸을 때 그 강도가 이제 더 세지고. 심해진다? 그런데 걸을 때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특히 왼쪽이 걸을 때 발바닥 저림하고 땡김이 심해지면서 아킬레스건하고 그리고 종아리 뒤쪽이 터질 듯이 땡겨요. 그리고 그 무릎 뒤쪽 오금 이쪽이 땡겨요. 그게 특징이에요. 앉아 있는 건 어떠세요? 앉아 있으면은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까지는 좀 괜찮아요. 네. 근데 내려올 때 SRT는 의자 밑바닥이 약간 푹 파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앉자마자 3분 만에 꼬리뼈하고 엉치 통증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 있어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쪽에 공간이 좀 넓거든요. 네네. 신문지 깔고 누워왔어요. 기차 타고 내려오실 때 못 앉아 있어서 누워서 오셨어요? 요거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22년 4월 달에 요추 4번 그리고 천추 1번 디스크 주간판 탈출증이 일어났고요. 그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이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마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시술하는 게 맞다. 이제 내시경 시술 1박 2일 입원해가지고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했는데 허리 쪽에 했는데 근데 허리 쪽에 왠지 약간 좀 찝찝한 게 좀 남아 있었고요. 왼쪽 발바닥하고 왼쪽 종아리 바깥쪽 부분 있는 데가 저림 땡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거는 한 1년 정도 그냥 걷기 운동하고 하면은 저절로 완치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증상이 변화가 없어가지고 강동 경희대 병원에 또 갔어요. 신경외과에다가 이 증상을 얘기를 했죠. 대학병원 가신 거네요, 그렇죠? 대학병원을 갔죠. 그러니까 MRI를 이제 보더니만은 수술 잘 됐네요.
그 MRI에서 압박하는 것도 없다. 잘 됐다. 그런데 왜 발바닥하고 정강이 바깥쪽 저림이 왜 있느냐 하니까 그 누워가지고 다리 들어 올리고 뭐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하디면은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1년 정도 있으면 저절로 없어질 것 같아요. 이래 된 거예요. 똑같은 소리 했네. 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재활센터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재활치료. 재활치료를 했었죠. 그렇게 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는 선상에서 24년 1월 달에 그때 수술하고 난 지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그렇죠. 거네요. 계속 이제 그 증상이 1년 그렇죠. 뒤에 낫는다 했는데 예, 안 낫고 왼쪽 그 응치하고 허리 이쪽이 약간의 통증은 좀 있는 선상에서 발바닥하고 외측 정강이 부분이 계속 이제 있는 선상에서 서울에 있는 또 척추 전문 병원에 갔어요. 또 다른 척추 전문 병원. 그렇죠. 예. 다시 MRI하고 다 찍었죠. 다 했는데 다시? MRI 상으로는 신경이 압박하는 증상은 없다. 신경 유착 가능성이 높다. 그 앞에 아산병원에도 한 갔었어요. 네. 아산병원에 가가지고도 MRI를 새로 찍었거든요. 척추 전문 병원 새로 가기 전에 또 아산병원까지 갔네요. 23년도에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MRI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 교수가 보디면은 깨끗하다.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MRI상으로는 당신이 아픈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 나로서는 해드릴 게 없다. 그래서 24년 1월 달에 다시 영등포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다시 MRI 찍으니까 그분도 MRI 상으로는 큰 압박이 없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22년 4월 달에 처음 터졌을 때에 그거를 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신경 유착이 돼 가지고 근육하고 신경이 붙어 가지고 아마 그래 됐을 공산이 크다. 그러면은 그 말은 내시경 시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이제 뉘앙스가 그런 거죠. 이거는 MRI나 CT 상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 경우에는 신경 유착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술을 하자. 이래가지고 24년 1월 달에 이번에 양방향 내시경 시술을 이제 했죠. 신경 유착에 대한 시술을. 예. 신경 박리 시술을.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잘 됐다. 했는데 똑같아요. 실제로 유착이 있었고 유착이 들어가 보니까 유착이 심했다. 그래서 유착을 다 풀었다. 그런데 제가 한 19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아프니까 퇴원을 못하죠. 그 의사분도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은 선상에서 이제 퇴원을 했죠. 어쨌든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거에도 여전히 아파서 다른 걸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유착도 풀었다. 그런데 당신이 또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6월 달에 재시술을 했어요. 무슨 시술을 또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꼬리뼈 성형수술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착이 좀 있는 것 같다. 꼬리뼈 수술한 데에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1월 달에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2월 달하고 3월 달에 아파서 입원을 하면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때 신경 박리 시술하고 나서는 허리랑 그 저린 게 그대로였어요? 아니면 더 심해졌어요? 좀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때는 추가로 새롭게 통증이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아픈 게 더 심해졌어요? 아픈 게 강도가 좀 더 심해졌어요? 수술 잘 됐다 했는데? 안 좋아졌죠. 다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꼬리뼈 성형술이라고 꼬리뼈 쪽에 카텐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신경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를 카텐트로 이제 올라가면서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신경이 막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그때 신경이 1월 달에 하면서 신경 유착이 심했고 신경 유착을 다 풀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왜 신경 유착이 있다고 합니까? 글쎄요, 그건 또 잘 모르겠다. 그래서 24년 6월 달에 신경 유착이 또 발견됐으니까 재수술을 했어요. 또 신경 박리 시술한 거예요? 그렇죠. 양방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유착이 있더라. 아니 그때 유착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똑같은 거 또 한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러면 1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5월 달 만에 어떻게 또다시 유착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유착이 있는데 또 풀었다. 그럼 괜찮겠네요. 했는데 또 더 안 좋아졌어요. 진짜로? 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또 수술했는데 또 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마지막 수술을 했는지 지금 한 1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약으로 디아제팜 안정제하고 그다음 리리카는 중추신경 울트라시아
진통제 그걸로서 이제 진통을 이제 약을 마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또 4년도에 또 다른 재활병원에 석 달 동안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뿐이고 효과가 지금은 약을 안 드시면은 더 심하겠네. 심하죠. 약 먹은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중추신경 안정제면 또 센 약인데 22년 4월부터니까 뭐 검사든 시술이든 뭐 치료든 뭐 엄청 많이 받으셨겠네? 많았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서울대학병원도 가셨었어요? 예, 서울대학교 병원은 마취통증과에 가가지고 신경 차단 주사 주사 요법을 이제 2번 했었는데 신경 효과가 없었어요. 그 교수분도 모르겠다.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MRI 상으로는 깨끗하다. MRI 상으로는 그 신경을 압박하는 게 안 보인다. 당신이 아픈 이유를 왜 아픈지 모르겠다. 다 아산병원도 그 말을 하고 서울대학교 아산병원, 뭐 척추 전문병원 전부 다 지금 뭐 왜 이런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는 학교는 다 해놓고 당신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 전부 다 결론이 그렇게 났네요? 예,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례지만 검사비를 포함한 치료 시술 비용이 비용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제일 심한 데가 여기예요. 그쪽이? 왼쪽, 오른쪽인데 특히 왼쪽. 그 다음에 뻔하게 이제 오는 게 여기예요. 요쪽. 네네네.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뒤꿈치에 좀 힘이 많이 실리세요? 아니면 앞꿈치에 힘이 많이 실리세요? 아무래도 뒤쪽이죠. 그리고 왼쪽 발바닥이 뽁뽁이가 좀 붙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뭐 불룩불룩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을 이제 이렇게 이제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흔들리는데.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내리시고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줘보세요. 힘 줘볼게요. 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더 하면 이게 골반이 이게 가장 큰. 안 돌아가죠. 배에 힘 주세요. 힘 줘봅시다. 배에 힘 줘보세요. 이것도 넘어갔어.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자,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빠진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볼게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좀 약하긴 한데 왼쪽에 고관절이 조금 더 빠졌거든요. 왼쪽에 확실히 빠졌으니까 체중 지지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당연히 무릎으로 불편하다든지 종아리나 발바닥으로 힘이 많이 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직접적으로 저림이 나타나진 않아요. 저림은 보통 고관절이나 골반이나 이 허리에서 뭔가 이제 무너지거나 했을 때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앞쪽도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앞뒤가 골고루 힘이 빠져 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떤 기전으로 지금 뒤로 다 아프고 이게 여기저기가 다 나타나냐면요, 골반하고 엉치부터 설명드릴게요. 골반이 앞으로 가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꺾입니다. 골반이 뒤로 허리 구부정한데 지금 앉을 때 어떻게 돼요? 골반이 뒤로 다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게 좋냐 이게 좋냐, 두 개 다 안 좋아요. 많이 꺾여도 허리에 과하게 텐션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고, 뒤로 이렇게 풀려도 디스크가 눌리거나 어쨌든 안 좋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예민하잖아요. 아까 SRT 타고 오실 때 아프다 했잖아요. 골반이랑 무릎 위치가, 무릎이 더 올라가거나 엉덩이가 내려가면은 골반이 뒤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뒤로 꺾인단 말이지. 허리에 상처가 있다 칠게요.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를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아프고요. 뒤로 이렇게 해도 늘어나잖아. 늘어나도 상처에 자극이 돼요. 지금 두 개 다 자극이 되는데 지금 골반 패턴 자체가 이렇게 많이 꺾여 있어서 잘 안 가거든요. 요게 일정 이상 더 구부정하게 되면은 지금 허리에 있는 상처가 빡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앉아 있는 거야. 골반이 지금 많이 뒤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가 우선 첫째, 골반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건 이 주변의 근육이 잘 못 쓰는 거겠죠. 그래서 골반 조절을 해야 척추가 바르게 세팅이 됩니다. 골반으로 우선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종아리로 빠지는 거 있죠. 종아리로 빠지는 거는 지금 고관절 주변에 근육이 빠졌는데, 재활하는 순서가 누워서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그 다음 걷기거든요. 근데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고관절 자체가 왼쪽이 다 빠져 있잖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체중 지지를 못해. 내 다리는 내 체중을 버틸 수 없어. 쉽게 말해서 한 10kg밖에 못 버티는데 걷는 동작으로는 20kg, 30kg가 실려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과정에서 고관절, 무릎, 발목이면은 결국 밑에서 다 그 무너지는
무너짐을 여기서 다 받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발바닥 종아리로 다 가는 거예요. 위에를 못 쓰니까. 걷는 거를 보시면은 뒤로 걸으시거든요.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걸어요. 딱 체중을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얘 앞에서 체중을 못 받으니까 예. 골반도 뒤로 뒤집어졌잖아요. 예. 뒤로 뒤집어진 상태로 뒤꿈치로 걸으면은 뒤꿈치로 디디는 것만으로도 허리 텐션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펜을 제가 딱 가운데 세우면 알아서 서 있죠. 예. 근데 펜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요. 예. 그럼 제가 안 쓰러지려면 계속 뒤에서 받쳐줘야 되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로 걷는 거예요. 허리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불편한 상태인데 그거를 걸을 때 계속 힘주고 걸으니까. 그리고 뒤쪽에도 불필요하게 힘 들어가고 발목 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 발바닥에도 힘이 과하게 쓰이는 거예요. 보상작용이 다리로 다 갑니다. 그 오른 다리는 여기까지거든요. 이 다리 안 펴지죠. 안 펴져요. 그것도 똑같아요. 뒤에 지금 골반 뒤집어지면서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오금 이것도 안 펴지는 거고. 누워서도 다리 안 들릴 거예요. 뒤로 좀 기울어지면 뒤로 보이시죠? 기울어져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걸으면요. 걸을 때 계속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 뒤로 넘어가죠. 그렇네요. 왜냐 앞꿈치를 못 디디거든. 그럼 이게 계속 허리에 힘을 불필요하게 주고 걷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특이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골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든지 뭐 걸을 때 불편하다면 걷는 모습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막 그걸 봐야 되는데 가만 누워가지고 검사하고 가만 누워갖고 시술만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근육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도 안 특이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예. 딱 그 허리가 안 아픈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예. 깁스했다고 생각하고 딱 고정시켜야 돼요. 왔다 갔다 운동하면 안 돼. 너무 앞으로도 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도 안 가고 정확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모든 자세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이제 뭐 교수님이 걸을 때에 가슴을 펴고 고개는 15도 앞을 보고 당당하게 이제 그거 보고 이렇게, 했구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몸이 뒤로 어디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약간 뒤로 가는 그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뒤로 뒤집어진 뒤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가는 그렇게 얼마나 걸으셨어요? 한 1년 1년 넘게 했어요? 그거 하고 좀 어땠어요? 그게 지금 나아진 건 없는 그렇죠. 거죠. 척추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따라 움직이거든요. 예. 밑에가 이렇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예. 지금 골반이 뒤로 빠졌다 했죠. 예. 뒤로 돌아가 버리니까 가슴이 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도 엄청 앞으로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근데 이걸 잡는 거를 거의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기계로 치면은 초정밀하게 잡아야 안 아파요. 약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예.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첫째, 그 어떤 운동, 그 어떤 스트레칭, 그 어떤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후, 몸 들면 안 됩니다. 힘 줘보세요. 요거 빠지죠? 그렇죠. 요거 잡을 겁니다. 계속 갑니다. 꽉. 2개 더 하세요. 꽉. 하나 더. 자, 쭉. 옳지. 허벅지 힘은 안 들어가세요? 허벅지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힘 줘볼게요. 버팁니다. 버티세요. 옳지. 배꼽을 등으로 당긴다 생각하고 집어넣어. 밑으로. 맞아요. 밑에 당겨볼게요. 더. 후 뱉으면서. 후. 어깨 풀리면 안 됩니다. 내릴게요. 후. 다 내려가면은 골반 위로 올립니다. 옆구리 수축. 다시 쭉 내렸다가 허리 골반을 제자리로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살짝만 들어갔다가 아까 거기서 멈추세요. 지금 허리 안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 딱 요게가 골반의 허리를 지금 그대로 그냥 딱 제자리에 세운 겁니다. 쭉. 옳지, 맞아요. 최대한 골반이 가면 그냥 멈추세요. 그럼 다시 골반 올라오세요. 지금 허리에 불편한 느낌 있어요? 괜찮아요. 허리 쓰는 느낌 없으시죠? 좋아요. 다시 복대 잡고 잡았으면 내려갑니다. 쭉 갔다가 올라올게요. 골반만 복대 풀고 내려갑니다. 엉덩이 뒤로 빼면서 골반 돌려서 숙여야지. 인사해야죠. 옳지. 자 지금 발 뒤꿈치 있죠? 예. 아니야, 발등으로 가야 돼요. 어디가 발등입니까? 요즘 가야 돼요? 예, 맞아요. 여기에요. 일어날 때도 발등으로 눌러서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발등 유지해서. 올라왔을 때도 발등이어야 돼. 발등, 연습할 때 절대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항상 허리를 골반으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 하실 때 잘 안 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셨어요? 하나가 있는데요. 네. 누워가지고 다리 당기는 동작 있잖아요. 오른쪽 다리는 소리도 안 나고 집힘 현상도 없었는데 네. 왼쪽은 그때 소리도 나고 집힘 현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원장님께서 직각으로 하지 말고 왼쪽으로 약간 털어가지고 네네. 올리면 된다. 네. 이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니까 소리는 안 나요. 네. 근데 집힘은 좀 심해요. 허리 괜찮으셨어요? 그 힙힌지 할 때
내릴 때 특히 왼쪽 종아리가 땡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땡기기 전까지만 하러 가셨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땡기더라도 약간 좀 더 내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불편감 없는 범위까지만 하셔야 돼요. 예. 욕심을 절대로 내면 안 됩니다. 욕심 내서 허리 데미지 오는 순간 몸 상태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앉아있을 때 불편감은요? 옛날에는 앉자마자 좀 한 10분 정도 그 하게 되면은 허리 쪽에 통증하고 엉치 쪽에 이제 통증이 바로 오기 시작했는데 네. 한 10에서 15%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몇 분까지 가세요? 30분은 앉아서 왔어요. 서서 걷는 거는요? 통증이 나타날 시간이 옛날에는 한 10분이었다 하면 지금은 한 20-30분 정도. 좀 늘었네. 왼쪽이 찝혔던 거죠? 왼쪽이죠. 해볼게요. 갑시다. 여기서부터 딱 찝히세요. 찝혀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편한 감이 오고 어. 이러면은 최고치야. 이제 제가 눌러볼게요. 이쪽에 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거 오케이. 지금 방금 올릴 때는요.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요쪽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대신에 여기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벌리라는 거는 고관절을 벌리라는 뜻인데 벌려놓고 지금 허벅지 근육으로 당겨 올린 거야. 이걸 당겨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발목 올리면서 여기다 힘을 꽉 줘버리 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발목 풀어보세요. 발목 풀고 그냥 여기 힘 다 풀고 돌려놓고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힘 빠지면 안 돼요. 아까 위에서 빠졌어요. 다시 잡고 갑니다. 아니 발목 쓰지 말고 하세요. 그냥 발목 그냥? 그냥 해보세요. 배만 잡고 이렇게 갈게요. 갑니다. 후 내리고 빠진다. 내릴 때 빠졌어요. 다시 후 갑니다. 후 다리 힘 다 푸세요. 배는 잡아야지. 배는 꽉 잡아야지. 힘 풀고 지금은요? 그렇게 없어지네. 그럼 지금 올라오면서 발바닥을 밀면서 올라오잖아요. 네. 발바닥 밀면서 올라오면서 엉덩이 쪽에 점점 힘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올라와서 수축만 하면 됩니다. 이 엉덩이 힘 주는 거는 3초, 5초, 몇 초? 아니요. 힘 들어오면 끝입니다. 천만 끝이야. 주고 그냥 막바로 풀어도 된다. 풀어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다. 저는 그 집에서 할 때도 올라와가지고 엉덩이 힘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엉덩이에 근육이 더 생기구나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힘 준다고 세진다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이도 키우고 싶어서 제가 힘 주고 당기면은 힘이 생기겠어요? 알배기겠어요? 힘 주는 거는 24시간 힘 줘도 근육 안 생깁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무게가 들어가야 힘이 생기는 거야. 엉덩이랑 무릎이랑 어디 힘 많이 들어오는지 볼게요. 몇 대 몇인지 체크할 거거든요. 상체 좀 숙여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요렇게 요 정도 해도 이 돼요. 정도만. 올라올게요. 올라옵니다. 어디에 힘 많이 들어갑니까? 올라올 때는 엉덩이 쪽에 힘이 한 6 정도고 종아리가 한 4 정도 같고요. 내려갈 때는 네, 내려갈 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종아리가 6이고 엉덩이가 4 같은데요. 요 허벅지 쪽에 힘 안 들어가세요? 허벅지는 별로 힘이 안 들어가요. 오른발에 체중 다 실어 놓고 뒤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섭니다. 상체 살짝 숙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요거는 어떠세요? 올라올 때는 엉덩이가 한 7, 네. 3 밑에 내려갈 때는 한 5 정도. 오른쪽은 좀 더 수월해요. 좀 더 힘 들어오는 것도 오른쪽이 좀 더 낫다. 자연스러운 것 같고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돌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5대5 골고루 돌리기 참 찾아보세요. 우리하고 지금 네, 골고루 됩니다. 골고루 됩니다. 힘 들어가세요. 오케이. 엉덩이. 한쪽 숙이세요. 오케이. 여기 힘 들어가죠? 오케이. 요거 맞아. 이쪽에 힘 많이 들어오세요? 엄청나게 들어. 오케이. 종아리는 좀 빠집니까? 어때요? 종아리는 빠지죠. 지금 몇 대 몇입니까? 내려갈 때. 거의 뭐 8대. 맞아요. 그 느낌입니다. 여기 다 꽂히고 딴 데 힘 다 빠져야 돼. 핵심은 이제 엉덩이 쪽이 8이나 9가 되면은 좋고 종아리 쪽이 거의 안 1이나 느껴져. 2가 되면은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아리는 나중에 0까지 갑니다. 종아리는 힘 그럼 안 써야 이거는 돼요. 엉덩이 힘을 기르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고관절을 끼우는 겁니다. 발이랑 무릎, 고관절을 정상적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끼고 올라올 때 아니요. 발바닥 전체 붙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돼요. 지 발가락하고 새끼 발가락의 비중이 무조건 5대5로 가고 한번 걸어보세요.
앞꿈치로 그 발 중앙 두는 건 똑같고. 발바닥 누를 때 힘을 좀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 발목 주변에 근육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내부는 것보다는 압력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종아리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조금 속도 내도 됩니다. 평소 걷는 속도로 해보십시오. 치료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분의 허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자, 맨 먼저 저림 발생하셔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건 디스크 탈출이다. 빨리 시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에서 내시경 시술했대. 근데 종아리 저림이 그대로인 거야. 종아리 저림이 그대로입니다 하니까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은 1년 뒤면은 저절로 낫습니다. 1년 뒤에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시술하기 전에 이 말 했어야 되지. 시술해서 하는 소리는 대부분 그냥 모르고 막 던지는 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나 뭐예요? 이분이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재활도 하면서. 계속 안 나. 병원 중간중간에 갔는데 안 나. 그래가지고 다른 척추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우선 대학병원에서 MRI는 이상이 없다고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시경 하면서 신경유착이 생긴 것이다. 신경유착은 MRI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박리 시술이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빡센 겁니다. 신경유착이 있어서 이거 다 제거했다.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근데 뭐예요? 더 심해진 거야. 계속 누워있을 정도로 진통제 계속 맞으면서 분명히 유착 생겨가지고 다 제거했다고 했는데 왜 심해지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 이것도 뭐야?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전에 하는 소리는 미리 예측한 거지만 하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전부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심해져가지고 4개월 뒤에 또 갔어요, 이 병원에. 그러니까 또 신경박리 시술을 하재. 뭔 소리냐? 분명히 여기 싹 다 제거했다면서. 잘 모르겠다. 끌적끌적. 뭐예요? 다 잘못한 거죠. 여튼 또 했어요. 이제 진짜 제거했다. 또 더 안 좋아졌어요. 이분이 계속 대학병원 다닌 거예요.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어디 시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빡센 신경 안정제랑 빡센 진통제 먹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2년 넘게. 여기 얘기 좀 할게요. 이분이 대학병원을 4군데 갔어요.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까지 갔습니다. 대학병원과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이라 하면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뭐야? MRI상 이상이 없다.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MRI상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MRI만 보면 다 본 거냐고. 이분이 근육 검사하면서 앉으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뒤로 기울여서 손 짚고 있는 거. 이 이상 골반이 안 돌아갑니다. 이 정도로 골반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보면 이게 한참 뒤로 돌아가서 허리가 다 꼬부라졌다니까. 일자 허리를 넘어서 그냥 다 굽었어요. 이분이 누워있을 땐 좀 덜합니다. 앉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골반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 골반 한참 못 움직이네, 허리 안 좋은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앉아봐야 안단 말이야. 앉으면 초딩도 알 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누웠다 MRI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MRI 검사하는 거 괜찮아. 그래, 검사하는데 이상 없으면 왜 그걸로 끝이냐고. 앉는 게 불편하면 앉아보세요. 걷는 게 불편하면 걸어보세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 달 차 트레이너가 봐도 앉아있을 때 골반 잘 안 움직이네요 아는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통증의 원인은요, 움직임이나 힘의 문제죠. 움직임이 고장나든지 힘을 잘 못 쓰든지 이런 건데, MRI만 보고 사람을 본다는 건 자동차 고장났는데 자동차 엑스레이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 고장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고장났는데 스마트폰 엑스레이 MRI 탁 찍어놓고 어디 고장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여기서 고장난 게 있으면 보이지. 근데 여기서 고장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아보고 와이퍼 작동시켜보고 다 작동시켜보잖아. 휴대폰도 어떻게 보여? 스마트폰 고장났어요. 카메라 작동이 안 돼. 그럼 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딸랑 사진 찍고 이상 없습니다 합니까? 다 어플 눌러보고 껐다 켜보고 프로그래밍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작동 여부를 보는 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왜 우리 몸은 작동 여부를 안 보고 계속 이것만 보냐고. 건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건물에 금이 갔어요. 건물에 금 가면 그 상황 자체가 뭔가 하중이 어딘가 못 받쳐져도 부실한 곳이 생겨서 금 간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어딘가 부실한 곳이 있다, 그걸 찾아서 보강해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기 금 갔네, 금 간 거 보이네, 금 메꾸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되면 건물이 튼튼해집니까? 단순한 건물도 이렇게 보면은 부실 공사인데 왜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보냐고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분의 근육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앞쪽 다 고장 나 있죠. 내 몸을 지지하는 허리 쪽이나 골반, 다리 쪽이 전부 다 풀려 있어요. 이거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하중이 지지가 안 되지. 어떻게 고친다 했어요? 자세별로 각각 움직임이나 힘을 정상화시키는 게 재활입니다. 자, 먼저 누워서 각각 고관절, 골반 움직임,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뭐냐면 여기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걸 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앉아있을 때 골반 거의 다 앞으로 못 갔죠. 골반이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햄스트링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겠죠.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이상 골반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골반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골반의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허리로 다 간단 말이에요. 골반을 못 쓰니까 허리로만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허리가 버텨지겠어요? 안 버텨지겠어요? 골반으로 버틴다는 거는 결국 이 엉덩이랑 고관절 주변에 근육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못 쓰고 하중 자체를 허리로만 다 받으니까 허리가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허리에 뭐 시술했다고 해서 골반이 정상화 되는 게 아니지. 순서입니다, 순서. 골반이 고장나니까 허리가 고장난 거지, 허리가 고장나서 골반이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거나 걸을 때는 고관절 골반을 쓰는 거예요. 얘를 못 쓰면 허리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디스크 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앉아서 움직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대신 골반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동작이 엄청 안 나왔겠죠. 영상에서는 그냥 동작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짧게 했지만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엄청 이제 공을 들인 거예요. 하나하나. 왜? 허리가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통증이 발생하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왜냐? 지금 허리가 너무 예민한 상태니까. 그리고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골반을 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허리에 오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통증 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힘의 분배라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움직이는 거야.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팅을 하면 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 안 벗어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회차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회차 상태를 보니까 우선 앉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걷는 시간은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것도 조금 늘어났어요. 괜찮은 반응입니다. 한 번만 했을 때 이 정도니까. 그리고 이분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욕심내가지고 땡기는데도 그냥 더 합니다. 과하게 합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만 괜찮은 범위를 잘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더 갑니다. 무조건 망가집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본인의 마음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온 거잖아요. 이전에 했던 거는 전부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근데 이런 거는 저한테 여쭤보시고 하셔야 돼요. 임의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혼자 좀 이것도 되나 하면서 막 망가뜨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셔야 돼요.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냐? 왼쪽 이렇게 드는 과정에서 고관절이 찝힘이 느껴졌어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디가 찝혔냐면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여기가 과하게 쓰는 거야. 사실은 이 운동은 뭐예요? 이 장요근 운동인데 장요근은 못 쓰고 여기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발목이 너무 쳐서 발목만 살짝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발목을 들면서 이미 허벅지 힘을 빡 줘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올려버리니까 힘이 이쪽에 실리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써야 될 거를 여기로 잘못 쓰고 계셨던 겁니다. 보상작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발목을 풀고 여기 고관절 부분도 다 풀고 이 배 쪽 부분 있죠, 장요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교정을 했고요. 이제 한 다리로 갑니다. 한 다리에서는 한 다리로 체중이 딱 실렸을 때 고관절, 무릎, 발 여기 세 개 딱 힘이 실리겠죠. 여기서 고관절에서 힘이 거의 다 실려야 됩니다. 구조상 여기에 힘이 한 8 정도는 가야 되고 여기는 한 2 정도 느낌입니다. 여기는 그냥 지지만 하고 힘은 여기서 다 받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무릎이나 다리가 안 좋은 분들은요, 이 동작을 했을 때 팔을 못 느낍니다. 비슷하든지 무릎으로 더 많이 세요. 즉 고관절 자체가 풀려서 내 하중을 여기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많이 세는 거기 때문에 발바닥도 뜬다든지 발바닥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제자리로 만들고 고관절 제자리로 딱 세게 꽉 끼워가지고 무릎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하체 관절을 제자리로 세팅해 줍니다. 이 동작을 좌우로 시켜줬고요. 물론 여기서도 아직 많이 못 내려가세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걷는 겁니다. 걷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분이 왼쪽 발로 서는 게 잘 안 됐죠. 대부분 발이 잘 안 붙는 분들이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냐면은 발바닥이 떠 있는 것 같다, 혹은 발바닥이 닿는 느낌이 없다, 혹은 발바닥이 바닥에 잘 안 붙는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뽁뽁이가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거죠, 조금. 이게 뭐냐면은 발을 바닥에 잘 못 붙이는 거야. 발바닥 균형을 잘 못 맞추는 거 플러스 실제로 바닥에 눌리는 그 감각 자체가 잘 안 눌러지는 거예요. 역시 요거는 아까 바로 앞에서 했던 고관절, 무릎, 발목 이 다리 세팅 자체가 제대로 딱 끼워서 힘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걸을 때 한 발로 지지하면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애초에 발에서 지지를 못하니까 위에서 딱 흔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수정시켜 주고 요까지 간 거죠. 물론 지금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요, 제가 방법을 알려줬다 해서 이거를 100% 소화를 절대 못 하세요. 일단 방법은 알고 그거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수정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움직임과 힘을 올립니다.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각각 동작에서 저항을 추가해가지고 그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한 힘을 올리는 거를 점진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올려가는 거예요. 이게 재활입니다. 뭐 한 번만에 좋아지시는 분들은 움직임도 괜찮고 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허리에 시술을 엄청 많이 하고 약을 엄청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요, 움직임도 엄청 고장나 있고 힘도 엄청 약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해서 1회차, 2회차 영상을 올려드리고 계속 제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그때그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